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지를 놓고 엇갈린 결정들이 잇따르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 집 마련 시 연소득의 2.5배가 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월소득의 28%까지 모기지로 낼 수 있는 룰을 지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튜브 등 SNS들이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광고로 한 해 110억 달러나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이민자들이 4,618만 명으로 조사된 가운데 한인들은 104만 5천 명으로 탑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극장에서 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는 김한민 감독의 영화 노량이 미 전역에서도 개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사당 점거 사태에 따른 내란 개입 혐의로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지를 놓고 엇갈린 결정들이 잇따르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 대법원들 가운데 콜로라도주는 박탈, 미시건주는 유지로 엇갈린 데 이어 이번에는 주정부 차원에서 메인주는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캘리포니아는 유지로 상반돼 결국 연방 대법원의 최후 판결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점거에 따른 내란 개입 혐의로 수정헌법 14조 3항에 의해 대통령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지시켜야 하는지를 놓고 갈수록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주 대법원들 차원에서 박탈과 유지로 엇갈린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주정부 차원에서도 투표지 이름 제외와 유지로 상반된 결정이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의 결정에서 메인주의 주 정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점거 사태에서 그의 역할을 보면 정부 근간을 공격한 데 대해서는 무관용을 명시한 수정헌법 14조 3항에 적용해야 한다며 메인주의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소속 메인주 정무장관은 상고 가능성을 고려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자신의 제외 결정의 발효는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수시간 후 캘리포니아 주 정무장관은 부지사 등의 제외 요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 트럼프 이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같은 민주당 진영에서도 부지사와 일부 의원들이 박탈을 주장하고 있는 데 비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민들의 투표로 트럼프를 패배시켜야 한다며 다른 곳에서의 명단 제외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주 대법원 차원에서도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트럼프 자격 박탈을 판결한 반면에 미시간 주 대법원은 하급심들의 유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미네소타 주 대법원에서는 공화당 경선에서는 트럼프 이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대통령 본선에서는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제기된 트럼프 자격 박탈 소송 35건 가운데 박탈 2곳, 유지 2곳, 기각 7건, 계류 14건을 기록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과 정치적 논란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박탈 2곳, 유지 2곳으로 팽팽하게 엇갈린 결정이 나왔고 미네소타,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등에서 제기된 7건에 대해서는 주 대법원이 판결하지 않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제기된 12건은 자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뉴욕주 2건을 비롯해 텍사스, 위스콘신, 버지니아, 뉴저지, 오레곤 등에서 제기한 13개주 14건은 계류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나 해당 주별 공화당 측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고 최후 판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 사상 처음으로 적용되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의해 내란 개입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 자격을 유지할지 박탈당할지는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는 내 집을 마련할 때에는 연소득의 2.5배가 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월 소득의 28%까지 모기지 등으로 월 상환할 수 있는 두 가지 룰을 지켜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룰을 적용하면 연봉 5만 달러일 경우 주택 가격은 2.5배인 12만 5천 달러 정도까지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고 모기지 등 월 납부액은 5만 달러에 대한 월 소득 4,167달러의 28%인 1,167달러를 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선 올 한 해 모기지 이자율은 급등해 주택 거래가 냉각됐음에도 공급 부족으로 집값은 올라 내 집 마련하기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모기지 이자율이 6%대로 내려가 주택 거래가 다소 되살아나면서 집값 상승폭은 둔화돼 해빙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 내 집 마련에 나설 미국인들은 기본적인 두 가지 룰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룰은 주택 가격이 연소득의 2.5배까지 되는 집을 구입할 수 있다고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만 달러일 때 집값이 2.5배인 12만 5천 달러 정도인 주택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역으로 대도시에서 12만 5천 달러 정도에 팔려고 나온 주택들이 거의 없어 그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야 내 집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민들은 현재 팔려고 시중에 나온 주택들 가운데 고작 15.5%만 자신이 버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집값이 비싼 서부 대도시들에서는 리스팅 주택들의 0.3%만 자신이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계산돼 서민들에게는 사실상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둘째는 매월 버는 돈에서 모기지 등 내 집을 구입했을 때 매달 내야 하는 비용이 28%를 넘으면 안 된다는 룰입니다. 연봉 5만 달러는 매월 소득으로 4,167달러를 버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내 집을 구입했을 때 매월 상환해야 하는 모기지 페이먼트가 월소득 4,167달러의 28%인 1,167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모기지 이자율과 HOA 홈오너피, 신용점수, 매달 상환액과 소득과의 비율 등 갖가지 요소들이 적용돼 나의 소득으로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 판가름 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연봉 5만 달러인 사람이 20%를 다운페이먼트하고 80%를 모기지로 6.89% 이자율인 30년 고정으로 얻을 경우 18만 5,900달러짜리 주택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 이하를 다운페이먼트하면 PMI라는 보험으로 한 달에 수백 달러를 물어야 하고 HOA 홈오너피로 매달 수백 달러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신용점수가 보통 780점 이상이면 모기지 이자율이 낮아지고 아주 나쁠 때는 비싼 이자율을 적용받거나 모기지를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과 신용카드 사용 상환액 등이 많으면 집을 살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에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을 비롯한 SNS들이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광고로 한 해 110억 달러나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 조치가 미흡해 부모들로부터 2,000건 이상 소송을 당하고 있으며 올 한 해에만 350건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성인들은 물론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뗄 수 없게 된 SNS들이 한 해 전체 수십억 달러씩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청소년 상대 광고 수익만으로도 지난 한 해 110억 달러나 벌어들였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년 보호 조치들은 크게 미흡해 10대들의 정신 건강에 해를 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줄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SNS들은 2022년 한 해 10대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광고로 110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12세 이하에 대한 직접 광고 수익만 보면 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유튜브는 청소년 상대 광고로 한 해 1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9억 5,91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메타는 광고 매출로 40억 달러를 기록했고 그 중에서 수익만 보면 인스타그램은 8억 110만 달러, 페이스북은 1억 3,720만 달러를 올렸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틱톡은 2022년 광고 매출이 20억 달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 소유여서 순이익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SNS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광고 내용을 미리 스크린해서 정신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하버드 대학 연구 보고서는
특별한 청소년 보호 조치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보호 조치가 미흡해 10대 청소년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부모들의 판단과 의료진의 진단으로 줄 소송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1년여 동안 SNS 운영사들을 상대로 2,000건 이상의 소송이 부모들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지난 10월에는 33개 주 법무부들이 합동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소유하고 있는 메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각 주 정부들은 메타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고도로 조작된 상술로 이용자들을 붙잡아 두려고 시도해와 정신건강에 해를 가하고 있으며 부모 동의 없이 10대 청소년들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중에서 올 한 해 동안 350건이 집행돼 사법부로부터 배상이나 보상 판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내 이민자의 인구는 2022년 말 현재 4,618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인들은 104만 5천 명으로 전체에서 2.3%를 차지하며 출신 국가별 순위에선 탑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시절 이민 제한 정책과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미국 이민이 되살아나면서 미국 내 이민자 인구와 한인 인구도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이민 싱크탱크인 MPI 이민정책연구소가 연방 센서스 통계 등을 토대로 분석한 이민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이민자들은 2022년 말 현재 4,618만 2,200여 명으로 전체 미국 인구에서 13.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21년에 4,527만 명에서 91만 명 늘어난 것이고 점유율은 13.6%에서 0.3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미국 내 이민자들에는 합법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물론 불법 이민자들도 포함하고 있으며 장기 체류하는 비시민권자들도 들어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은 104만 5천 명으로 전체에서 2.3%를 차지하며 톱10 안에 들었습니다. 한인들 가운데 불법 체류자들은 2010년 20만 명에서 2021년에는 10만 명으로 반감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이민자 인구에서 멕시코 출신들이 1,067만 9천 명으로 23.1%나 차지하며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인도 출신들이 284만 명 6.1%로 올라섰고 3위는 중국이 245만 5천 명 5.3%로 밀렸습니다. 4위는 필리핀으로 198만 2천 명이고 5위는 엘살바도르로 140만 8천 명, 6위는 베트남으로 133만 1천 명, 7위는 쿠바로 131만 3천 명, 8위는 도미니카 공화국 128만 명, 9위는 과테말라 114만 9천 명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해에 미국 영주권을 받는 한인들은 팬데믹 시절인 2021년 12,350명으로 떨어졌다가 2022년에는 16,000여 명을 기록해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미국 영주권 취득자들도 2020년에는 70만 7,400명, 2021년에는 74만 명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에는 101만 8,400명을 기록해 한 해 100만 명이 넘는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귀화 이민자들을 보면 2020년에는 62만 8천 명까지 급락했다가 2021년에는 81만 4천 명, 2022년에는 96만 9,400명으로 역시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2020년 1,350명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과 2022년에는 다시 근 15,000명씩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 선수를 한 후 유권자 등록을 한 다음에 실제로 투표장에 나와 한 표를 행사해야 한인들의 표심으로 정치 파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김한민 감독의 영화 노량이 10년간 이어져온 이순신 3부작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해상 전투씬만 100분에 달하고 잘 빌드업된 감정선, 신파 없이 묵직한 한 방으로 감동을 느끼게 한다는 평을 들으면서 사전 예매율 1위로 흥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명량과 한산에서 그 가치를 증명한 만큼 노량도 믿고 볼 수 있는 영화로 호평받고 있는데요. 극장에서 봐야 그 진가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영화 노량이 미 전역에서도 곧 개봉할 예정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소개합니다. 바람 앞에 촛불 같던 한국을 지켜온 열사들의 이야기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마음도 뜨겁게 합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은 세계 해전 역사에 남을 정도로 대단한 전략과 책략을 사용했던 용장이며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책으로, 드라마로 수차례 나왔지만 지난 10년간 화제를 일으켰던 김한민 감독의 3부작 명량, 한산의 마지막 이야기가 노량, 죽음의 바다로 대단원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명량에선 최민식 배우가 용맹한 장수인 용장을 표현했다면 한산의 박해일 배우가 지혜로운 장수인 지장을 표현했고 마지막 노량에서는 김윤식 배우가 흔들림 없는 리더십 안에 포용과 번민, 고뇌를 가둔 현명한 장수, 현장을 표현합니다. 얼핏 한 배우로 3부작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10년간 이순신 장군의 배역 캐스팅이 매번 바뀌어온 이유는 각각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각 배우의 장점은 차치하고 3부 이순신을 맡은 김윤식 배우는 책략도 결기도 없이 우직하게 싸우는 해상전투 100여 분간과 스토리 진행을 다소 드라이하지만 절제된 연기와 응축된 내면을 오직 시선으로만 처리하며 영화를 이끌어가 심파를 강요하지 않고도 관객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죽음은 이미 각오하고 받아들였으며 자신의 죽음 너머에 이어질 역사까지 뚫어보는 듯한 눈빛은 담담한 표정만으로도 우리를 설득하는 역사적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간접적이나마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해상 전투씬만 100분이라는 사상 초유의 영화 스케일에 실제 임무 자체가 한정된 시간 안에 섬멸해야 한다는 최우선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직하게 죽어라 싸우는 해상씬이 보여집니다. 해상 장면 전투가 100분여의 러닝타임을 가지는데 주로 야간 전투라 조도가 낮아 크고 밝은 화면에서 전투 장면의 긴장감을 100%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사운드 채널을 쌓아올려 긴박감을 더했기 때문에 현장감을 제대로 느끼려면 스피커가 좋은 극장에서 보는 것이 감동을 100% 느끼는 방법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이순신 3부작의 가치를 증명하듯이 한국에서는 사전 예매율 32만 장으로 1위, 개봉 당일부터 역대급 고공 예매 신기록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등장인물의 연기와 역대급 해상신으로 눈이 즐거웠지만 그 안에서 참담한 전쟁과 심파 없이 묵직하게 전해져 오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며 완성도에 극찬하고 있고 심판은 없앴지만 결국 눈물을 흘렸다는 후기가 쏟아져 미주 개봉에도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